뭐야? 배구야? 또 뭔가 있어? 복례는 몸을 일으키며 백구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집 앞 골목에 낯선 소년 하나가 어정거리며 서 있었어요. 헌 옷을 입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지만 복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후? 치우야. 맞니? 소년은 고개를 들어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8년 전 사라진 손자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키는 많이 자랐지만 그 눈빛만은 어릴 적 지후와 똑같았습니다. 복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정말 지우 맞지? 할매야, 할매? 백구가 갑자기 소년에게 다가가더니 꼬리를 흔들며 소년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소년은 백구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새벽 5시 윤복래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74세의 구부정한 등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만들어냈죠.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일상이 벌써 몇 년째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서 펴지지도 않고 무릎은 계단 한 칸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또 나왔네, 복래 씨. 여인숙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인숙은 동네에서 소문이 가장 빠른 사람이었죠. 복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인숙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복래는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골판지를 뜯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손끝이 종이에 베이면서 피가 조금씩 스며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런 상처쯤은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폐지 한 뭉치가 500원, 10뭉치 모으면 5,000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10,000원을 벌 수 있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복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원룸, 보증금도 제대로 못 낸 채 눌러앉은 곳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무릎이 또 욱신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남은 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복래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살 무렵의 아들 동찬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얼마나 의젓했는지 복래 손을 잡고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요. 동찬은 30 중반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복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복래 역시 가진 게 없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벌써 8년이 넘었죠. 그놈의 아들은 뭐 하는지 원참. 인숙이 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집 이야기가 다 들렸어요. 복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손자 지우였습니다. 동찬이 이혼하면서 지우를 데리고 살았는데 사업이 망한 뒤로 지우마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14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복래는 지후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지후야, 할매가 여기 있는데 왜 안 와?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불렀어요. 혹시라도 들을까 봐서요. 복래는 폐지를 묶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늙은이한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아들도 손자도 다 잃어버렸고,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인숙이 또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복래 씨도 참 불쌍해. 강아지보다도 못한 놈들이야, 정말. 복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날 밤 복래는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날이면 더욱 쓸쓸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래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밤이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었으니까요.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복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계속 개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 애절했어요. 웬 개가 저렇게 울어대나. 복래는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공사장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개 우는 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복래는 우산을 챙겨 나갔습니다. 이런 밤에 나가는 것도 무모한 일이었지만 그 울음소리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혹시 다친 개일 수도 있고 새끼를 낳아서 힘들어하는 개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공사장에 도착하자 컨테이너 밑에서 하얀 개 한 마리가 작은 새끼들을 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래는 손전등을 비춰보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어미개는 복래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애절하게 울음소리를 냈죠. 아이고, 이 추운 데서 새끼를 낳았구나. 복래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얀 털의 중간 크기 개였는데 새끼가 무려 8마리나 되었어요. 갓 태어난 듯 눈도 뜨지 못한 새끼들이 어미 젖을 찾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복래를 쳐다보며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경계하는 것 같으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복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어미개는 복래의 손을 하찼습니다. 넌 그래도 애들을 안 버렸구나. 고맙다. 복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짐짝처럼 버린 곳에서도 생명을 지켜낸 그 모습이 너무 숭고했어요. 자신은 아들도 손자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 개는 새끼 8마리를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 있으면 감기 걸려. 우리 집으로 가자. 복래는 어미개와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어미개는 순순히 따라왔어요. 마치 복래를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복래는 낡은 담요를 깔고 어미개와 새끼들을 눕혔습니다. 어미개는 안심했는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복래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어미개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넌 이름이 뭐니? 하얀 털이 예쁘네. 백구라고 부를까? 복래가 말하자 백구는 고개를 들어 복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슬프면서도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복래는 집에 있던 라면을 끓여서 백구에게 주었습니다. 백구는 허겁지겁 먹더니 다시 새끼들 곁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복래는 백구와 새끼들을 지켜보며 잠을 이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는 현관 쪽을 향해 낮게 짖기 시작했어요. 복내는 잠에서 깨어 백구를 달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소리라도 들려? 백구는 계속 현관 쪽을 보며 짖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밖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내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골목 저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낯선 골목 쪽이었죠. 뭐가 있는 거니? 복내가 물어봐도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골목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내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자. 이제 혼자가 아니야. 백구는 복내의 손길에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골목 쪽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복내의 마음을 스쳤어요. 다음 날 아침 복내는 백구의 젖은 코가 자신의 뺨을 핥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백구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현관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끼들은 모두 어미젖을 빨며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백구야? 또 뭔가 있어? 복내는 몸을 일으키며 백구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집 앞 골목에 낯선 소년 하나가 어정거리며 서 있었어요. 헌 옷을 입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지만 복내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후, 지후야. 맞니? 소녀는 고개를 들어 복내를 바라봤습니다. 8년 전 사라진 손자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키는 많이 자랐지만 그 눈빛만은 어릴 적 지후와 똑같았습니다. 복내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낡은 인형을 꼭 쥐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 인형을 본 순간 복내는 확신했습니다. 지후가 어릴 때 가장 아끼던 곰 인형이었거든요. 지후야, 정말 지후 맞지? 할매야, 할매. 복내는 소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마치 복내를 알아보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소년에게 다가가더니 꼬리를 흔들며 소년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소년은 백구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소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변했지만 복내는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지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후야, 정말 지후구나. 복내는 소년을 향해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소년은 처음에는 몸을 경직시켰지만 점차 복내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8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할매, 할매예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매야. 우리 지우 맞지? 어디 있었어? 왜 이제 와?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백구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백구도 지우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복내는 지우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우는 백구와 새끼들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가
새끼들을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지우가 새끼들을 만져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밥 먹어. 많이 힘들었지? 복래는 집에 있던 라면을 끓여 지우에게 주었습니다. 지우는 허겁지겁 라면을 먹으면서도 계속 백구를 바라봤어요. 마치 백구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복래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어디서 살았어? 아빠는 어디 있고?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구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백구가 날 데려왔어요. 복래는 지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지우를 데려왔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우가 백구를 보고 있을 때 가장 안정되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이 가장 먼저 와서 지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야? 지우 아니야?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인숙의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지우가 갑자기 나타난 것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백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수군거렸습니다. 백구가 아이를 데려온 거 아니야? 걔가 사람을 데려온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어제 백구가 나타나고 오늘 아이가 왔잖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백구가 지우를 데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다시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백구 뒤로 숨어서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백구는 지우를 보호하듯 지우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이 사람들은 다 할매 아는 사람들이야. 복래가 지우를 달래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구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복래는 지우와 백구 그리고 새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했어요. 복래는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지우가 왜 나타났는지,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지우가 복래의 집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지우가 복래의 따뜻한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복래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고 백구와 새끼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옷 갈아입어. 할매가 새 옷 사왔어. 복래는 동네 시장에서 지우 키에 맞는 옷을 사왔습니다. 지우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며 옷을 받아들었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는 않았지만 복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백구를 볼 때마다 울며 안기는 것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백구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우야, 왜 백구만 보면 울어? 복래가 물어보자 지우는 백구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강아지, 나 데려왔어요. 밤마다 저한테 왔어요. 지우의 말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백구가 어떻게 지우를 데려왔다는 건지, 밤마다 왔다는 건 무슨 뜻인지 복래는 알 수 없었어요. 복래는 지우를 데리고 파출소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해제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경찰관은 지우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8년 전에 실종된 김지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손자예요. 경찰관은 지우에게 여러 질문을 했지만 지우는 대답을 잘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아직 충격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관의 제안에 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마음이 치유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파출소에서 나오는 길에 인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흥분한 표정으로 복래에게 다가왔어요. 복래 씨, 큰일 났어. 방송국에서 연락 왔다고. 방송국에서요? 응. 내가 어제 방송국 제보 전화에 신고했거든. 백구가 지우를 찾아왔다고. 복래는 당황했습니다. 인숙이 멋대로 방송국에 제보를 한 것이었어요. 인숙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야. 백구가 손자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개 백구, 8년 만에 돌아온 손자라는 제목의 글들이 퍼져나갔어요. 복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관심을 받는 게 좋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는 백구와 새끼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백구는 지우 옆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지우야, 백구가 정말 널 데려온 거야? 복래가 다시 물어보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매. 백구가 밤마다 저 있는 곳에 와서 울었어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어디서 살았는데?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길에서요. 혼자. 복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4살 아이가 길에서 혼자 살았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빠는 어디 있어? 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빠가 저를. 지우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복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국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복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기자들이 백구와 지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동받은 것 같아서 간단한 인터뷰에 응했어요. 정말 걔가 손자를 데려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자의 질문에 복래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우가 백구를 보는 모습을 보면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중에 지우는 백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에도 백구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지우야, 백구가 어떻게 널 찾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기자가 지우에게 직접 물어보자 지우는 백구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백구가 저를 잊지 않았어요. 계속 찾아왔어요. 그날 밤 뉴스가 방송되면서 백구와 지우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개가 주인을 찾는 이야기에 감동했고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복래는 지우를 재우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할매랑 함께 살자.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도 지우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복래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손자가 돌아왔고
백구라는 특별한 가족도 생겼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우는 점점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와 함께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지우가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할매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우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 아빠가 나버렸어요.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찬이 지우를 버렸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이야? 아빠가 왜 널 버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돈이 없다고 나까지 키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한테 돈을 받고 지우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복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동찬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지우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야? 공사장이요. 아빠가 일하던 공사장에 저를 두고 갔어요. 강아지를 따라가려 했는데 아빠가 저기다 두고 갔어요. 지우가 가리킨 곳은 백구를 처음 발견했던 그 공사장이었습니다. 복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곳에서 지우가 버려졌다니, 그리고 백구가 그곳에서 새끼를 낳았다니.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냈어? 처음에는 공사장 아저씨들이 도와줬어요. 밥도 주고.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혼자 있어야 했어요. 지우는 8년 동안 거리에서 떠돌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시설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자꾸 도망쳤다고 했어요. 복례를 찾아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언제 만났어? 백구는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아빠가 저를 버린 그날 밤부터요. 지우의 증언을 듣고 복례는 박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소장은 50대 중반의 듬직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어요. 복례가 찾아오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장님, 제 손자 지우 아시죠? 8년 전에 이 공사장에. 박 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복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아이. 기억납니다. 정말 제 아들이 지우를 여기 버리고 간 거예요? 박 소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백구 덕에 아이가 목숨은 건졌어요. 박 소장은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 봤습니다. 동찬 씨가 아이 혼자 두고 간 후에요.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백구가 옆에 있었죠. 밤새 아이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은 지우를 버렸지만 백구는 지우를 지켜준 것이었어요. 그 백구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로 이 일대를 떠돌았어요. 가끔 공사장에 와서 밥을 주곤 했는데 아이를 계속 찾는 것 같았어요. 박 소장은 복례를 공사장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무덤 같은 것이 있었어요. 여기가 백구 무덤인가요? 아니에요. 백구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백구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여기 무덤을 만들었죠. 작은 나무판에는 우리 집 백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글씨를 보고 알 수 있었어요. 동찬의 글씨였습니다. 제 아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찬 씨가 떠나기 전에 만들었어요. 그때 그 백구, 예전에 어르신 아들이 키우던 게 맞죠?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가 동찬이 키우던 개라니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맞아요. 동찬이가 어릴 때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동찬 씨가 말하더라고요. 어릴 때 키우던 개인데 자신 때문에 죽게 됐다고. 그래서 죄책감이 많았대요. 복례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동찬이 어릴 때 키우던 백구가 사고로 죽었고 동찬은 그 일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지우를 버릴 때도 백구 무덤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죽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계속 이 일대에서 지우를 찾고 있었던 거죠. 박 소장의 말에 복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백구가 8년 동안 지우를 찾아 헤맸다니, 그리고 마침내 지우를 복례에게 데려다 준 것이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어르신. 백구가 지우를 지키고 찾고 마침내 어르신한테 데려다 준 거니까요. 복례는 박 소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지우가 백구와 새끼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지우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지우야, 할매가 모든 걸 알았어. 백구가 정말 널 지켜준 거구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네, 할매. 백구가 없었으면 저는. 복례는 지우와 백구를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사람이 버린 것을 짐승이 지켜주고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짐승이 찾아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박 소장과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나자 복례는 다시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와 백구를 함께 데리고 갔어요. 지우가 그날의 기억을 정확히 되짚어 보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상담사가 조언했거든요. 지우야, 여기가 맞니? 아빠가 널 두고 간 곳이? 지우는 공사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는 지우 옆에서 불안해하는 듯 낑낑거렸어요.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박 소장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사장 뒤편 구석진 곳에는 정말로 작은 무덤이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나무판에 우리 집 백구라고 쓰인 글씨가 바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무덤을 보자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할매, 아빠가 백구 무덤이라고 했어요. 백구가 죽었다고. 복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동찬의 글씨체가 분명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동찬아, 내가 이걸 만들었구나. 복례는 동찬이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동찬이 길에서 주워온 강아지가 백구였어요. 하얀 털의 중간 크기의 똑똑한 개였죠. 동찬은 백구를 무척 아꼈습니다. 하지만 동찬이 중학생이 되던 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동찬이 친구들과 놀다가 백구가 차에 치이게 된 것이에요. 동찬은 자신 때문에 백구가 다쳤다며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죽은 줄 알았는데 복례는 이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죽지 않았어요. 다쳤지만 살아남아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찬을 계속 찾아다녔을 거예요. 박 소장이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동찬 씨가 이곳에서 일할 때 백구가 나타났어요.
동찬 씨는 백구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백구가 고생했다고. 그런데 백구는 동찬 씨를 반가워하더라고요. 복내는 눈물이 났습니다. 백구는 동찬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다시 만난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그럼 왜 동찬이가 백구 무덤을 만들었나요? 박 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찬 씨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빚도 많고 지우까지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백구까지 나타나니까 박 소장의 말을 들으며 복내는 동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릴 때 자신이 다치게 한 백구까지 나타난 것이에요. 동찬 씨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백구도 지우도 더 나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지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그날 밤에 울었어요. 백구한테 미안하다고,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복내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백구한테 말했어요. 지우를 부탁한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백구라도 지우를 지켜달라고.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동찬 씨가 백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무덤을 만들면서 자기 마음속의 백구는 여기 묻겠다고 했죠. 복내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동찬은 백구를 죽인 게 아니라 백구에게 지우를 맡긴 것이었어요.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백구가 지우를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백구가 지우를 지켜준 거군요. 복내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지우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8년 동안 동찬의 부탁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복내도 무덤 앞에서 동찬에게 말했습니다. 동찬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 백구가 지우를 잘 지켜줬어. 이제 할매가 지우도 백구도 잘 돌볼게. 백구가 갑자기 무덤 앞에 앉더니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동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도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복내는 지우와 백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에서 지우가 물었어요. 할매, 아빠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복내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지우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야. 집에 도착하니 백구의 새끼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새끼들을 하나씩 안아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지우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복내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동찬이가 지우를 버린 게 아니라 백구에게 맡긴 것이었다. 백구는 8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다.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이어받아야겠다. 백구는 지우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길고 긴 임무를 마치고 드디어 쉴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복내는 백구와 지우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지우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상담사 선생님도 지후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지후야,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까? 상담실에서 지우는 크레파스를 들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무서운 그림들을 그렸던 지우가 이제는 밝은 색깔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그린 그림에는 하얀 개 한 마리와 작은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개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누구야? 백구와 저예요. 이 백구, 나를 끝까지 지켰어요. 지우는 그림을 가리키며 상담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날 두고 떠난 날도 백구가 저를 안고 있었어요. 추운 밤에도 백구가 제 곁에 있어서 따뜻했어요. 상담사는 지후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록했습니다. 지후의 증언을 통해 백구가 정말로 8년 동안 지후를 지켜왔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백구가 없었으면 저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지후의 말에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요청한 추가 인터뷰를 위해 함께 온 복례는 지후의 회복된 모습에 감격했어요. 그날 오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본격적인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자는 복례와 지후, 그리고 백구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정말 개가 손자를 데려온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복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백구가 제 손자를 데려왔어요. 사람이 버린 걸 짐승이 되찾아 준 거죠. 진행자가 지후에게 질문했습니다. 지후야, 백구가 정말 널 찾아왔다고 생각해? 지후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백구가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밤마다 저 있는 곳에 와서 울었어요. 그래서 백구를 따라왔죠.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습니다. 지후의 순수한 증언과 백구의 충성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진행자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백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백구는 제 가족이에요. 방송이 끝난 후 복례와 지우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몇몇 시청자들이 정말 친손자가 맞는지 의구심을 표했기 때문이었어요. 복례는 기꺼이 검사에 응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99.9% 확률로 복례의 친손자로 확정되었어요. 이 결과가 발표되자 온라인에서는 백구의 이야기가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걔가 주인의 가족을 찾아준 거네. 백구는 천사견이야. 댓글들이 쏟아졌고 백구와 지후의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의 새끼 중 한 마리가 지후에게 특별히 애착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가장 작고 하얀 털을 가진 새끼였습니다. 할매, 이 아이는 저랑 닮았어요. 지후가 새끼를 안으며 말하자 복례도 웃었습니다. 정말 그러네. 이 아이는 지후가 키우는 게 어떨까? 지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신만의 강아지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복례는 동네 이장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구와 남은 새끼들을 위한 작은 보호소를 만들기로 한 것이에요. 복례 씨, 마을에서 지원할게요. 백구가 우리 동네를 유명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이장의 제안에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동네를 찾아오고 있었고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백구 쉼터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복내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쉼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복내의 집 앞 빈 공간을 활용해서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만들었습니다. 쉼터가 완성된 날, 지우는 백구와 새끼들을 쉼터에 데려왔습니다. 백구는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백구야, 이제 편히 쉬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복내가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복내의 손을 하찼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복내는 지후와 함께 쉼터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백구와 새끼들이 모두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복내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후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건 정말 기적이야. 네, 할매. 백구 덕분이에요. 지우는 자신이 키우기로 한 새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복내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백구의 새끼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끼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내는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손자도 찾았고, 특별한 가족인 백구도 만났고, 이제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가족까지 생겼으니까요. 백구 쉼터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내는 어느새 동네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백구를 보러 오고 버려진 강아지들을 맡기러 오기도 했습니다. 할매, 오늘도 새 강아지가 왔어요. 지우가 뛰어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었어요. 말도 많아지고 학교에도 복학해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야? 복내는 앞치마를 두르고 쉼터로 향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복내는 천천히 다가가 강아지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여기서 새 가족을 만날 거야. 백구는 새로 온 강아지 옆에 가서 함께 누워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백구는 이제 쉼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방송국 촬영팀이 찾아왔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가 물어보자 복내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백구와 새끼들, 그리고 복내와 지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행복해요.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았으니까요. 복내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백구가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지킨다는 것. 지후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백구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할매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요. 이제 저도 백구처럼 다른 강아지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우는 희망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제법 자란 강아지가 되어 지우를 따라다니며 장난을 치곤 했어요. 촬영이 끝난 후 복내는 지우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백구와 희망이도 함께였죠.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내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지후야, 학교는 재미있지? 인숙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다 백구 덕분이야. 복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매, 아빠를 찾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복내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아빠도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아빠가 돌아오면 백구도 기뻐할까요? 물론이지. 백구는 모든 걸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복내는 쉼터에서 백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지우를 데려다줘서 할매가 이렇게 행복해졌어. 백구는 복내를 쳐다보며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지우도 할매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복내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낫지, 백구는. 사람은 포기하고 버리는데 넌 끝까지 지켜줬으니까. 복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동찬아, 내가 버린 걸 이 아이들이 다시 데려왔다. 백구가 지우를 지켜줬고 할매한테 데려다 줬어. 이제 할매가 잘 키울게. 복내는 지우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지우가 희망이를 안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복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백구 덕분에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고 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러 많이 온다. 백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뿌듯하다. 복내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쉼터에서 백구가 새끼들과 함께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복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우도 학교 가기 전에 쉼터에서 강아지들과 놀고 있었어요. 할매, 오늘 학교에서 백구 이야기 발표해도 될까요? 그럼 우리 백구 자랑해야지. 지우는 신이 나서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희망이도 지우를 배웅하듯 문 앞까지 따라갔어요. 복내는 백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건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백구는 복내의 얼굴을 하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내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었다는 것을. 햇살이 쉼터를 비추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내는 백구와 함께 쉼터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새로운 만남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지우의 발걸음이 경쾌했어요. 복내는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후야. 복내가 지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소중한 이름이었어요. 백구 덕분에 되찾은 가족의 이름이었습니다.